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제5화 최강의 저탄고지.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근채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희 오프닝 할 때 왜 안녕하세요, 모모모를 담당하는 이런 거 하나 저희 별명을 한번 지어볼까 싶어요. 펜타일링 들으면은 막 무슨 김 원장님은 막 여심을 어루만져주는 남자 김준영입니다. 막 이러시던데. 한번 다음 주까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이돌 인사하듯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자세. 정말 진심으로 닭살이 돋았어요. 진짜로. 추워서 그렇습니다. 에어컨을 끄겠습니다. 네. 저희 근황 잠깐 이야기 한번 해볼까 싶은데 키슬님은 요새 뭐 하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그 민간 자격증이긴 한데 심리 상담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1급. 취득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저탄고지 하면서 저한테 이제 간혹 이렇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차피 그렇게 할 거 자격을 갖고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그럼 이제 좀 더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네. 하시게 되시는 네. 건가요? 돈 받고요. 오, 그쵸. 네, 멋있다. 돈 받아야죠. 네. 아, 그렇구나. 네. 원하시는 분들 연락 많이 주세요. 맞아. 키슬링 같은 경우는 뭔가 이성과 어떤 감성의 적절한 조화라 그래야 되나? 그게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냉정할 땐 냉정하시고, 근데 또 본인이 아프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또 따뜻할 땐 또 되게 따뜻하게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그런 매력이 있죠, 진짜. 감사합니다. 상담사 진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할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금채님은 펜타일을 박차고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지난주까지만 아니 해도 또 이렇게 되나요? 네. 박차고라는 워딩을 하시면 제가 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금채님 펜타일에 있어가지고 그 회사를 신논현으로 잡고 점심 때마다 가가지고 방탄커피 마시던 진짜 맞아. 꿀잼이었는데. 너무 맛있는데 금채님이 타주시는 그러니까요. 아이스 방탄 맞아요. 라떼 그거 정말 맛있었는데. 언니들 와가지고 막 그거 한잔 하면서 막 수다 떠는 게 너무 저의 낙이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아쉬워.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펜타일로서는 엄청난 손실이죠, 이거는. 진짜입니다. 이 손실 어떻게 메꾸려? 근데 저는 이제 저탄고지 뭐 예를 들어서 저탄수화물 음식들이나 아니면 방탄커피나 이런 거 파는 카페 혹은 이제 어떤 공간은 계속 운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잘 어울려요. 맞아, 잘 맞아. 어울리죠. 너무 적임자예요. 거기 앞에 이렇게 막 웽웽웽 돌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걸 이렇게 가서 봤는데 진짜 무슨 그러니까 뭔가 전문 상담사 여긴 야매 상담사 이렇게 나도 상담사 따야겠다. 사람이 참 따뜻해 보였는데 그러니까 하고 왜 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바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바텐더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그런 치유를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너무 힘들 때 이렇게 병원의 의사 같은 사람들이랑 상담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에스기 씨 같은 키슬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 전문적인 느낌이 있고 금채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방탄커피 한잔 하면서 식단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맞아요. 얘기하는 그런 두 분 다 진짜 되게 그런 부분에서의 뭔가 남다른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긴 저희랑 이 저자세도 약간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제가 거죠. 카페 열면 이제 키슬님 오셔가지고 옆에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신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당장은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게 생겨서 편하게 머무르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메인님은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신지 얼굴이 피셨던데.
왜일까? 왜일까? 피긴 게 아니라 쩔어서. 요새 진짜 너무 할 일이 많은데 그 제일 큰 일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잡지를 만들고 있어요. 저탄고지 전문 잡지를. 아 진짜 대단해요. 네. 진짜 언제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은 실물이 나올 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뭐 나오기 직전이라던가 네네. 펀딩을 한참 진행하고 있을 것 같아요.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서 이렇게 후원자분들의 도움으로만 순수하게 제 잡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저탄고지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첫 번째 잡지가 되지 않을까. 진짜 고생. 진짜 지금 한 3분, 4분 정도가 저랑 같이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고생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다 열정페이 무보수로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옆에서 보기에도 진짜 너무 바빠 보이시고 피곤해 보이시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탄고지의 힘은 그렇죠. 저탄고지와 MSM의 힘으로. 어떤 내용 들어가요? 이제 그 큰 틀에서의 저탄고지 LCHF 밑에서 이제 어떤 한 가지 소소한 주제들을 좀 전문적으로 파는 것도 있고 레시피도 한 절반 한 50%는 레시피가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잡지니까 그런 비주얼적인 면도 중요시하고 또 내용적인 면도 꽤 알차게 이번 화가 이게 창간 준비호인데요. 네. 7월에 나오는 게 창간 준비호 주제는 단식입니다. 아하. 네. 아주 알차게. 사실 두 분은 어제 편집본 나온 거, 교정본 나온 거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내용이 알찬 것도 알찬 건데 그 눈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 요리 사진들도 그렇고 그 디자인 그 레이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그렇고 눈이 즐거워서 마냥 읽을 수 있는 그쵸. 잡지라는 게 네. 약간 소장욕을 자극해야 되는 게 있어서 네. 저희가 그쪽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저는. 다행이네요. 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요새 진짜 저 거의 몸이 한 3개만 있었어도 좋겠다. 홍길동 이 되고 싶은 마음 진짜 너무 바쁘고 정신 없는데 이 와중에 또 되게 감명 깊게 본 책이 한 권 있어요. 요즘 건강 부분 베스트셀러 1위의 최강의 식사라는 책이거든요. 요즘 엄청 핫하더라고요. 네. 저도 읽었어요. 다들 보시지 않았나요? 네.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사실은 뭐 사실 이게 표지에 뭐 최강의 식사 뭐 완전 무결한 2주 다이어트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보통 사람들도 그냥 쉽게 다이어트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책 내용은 사실은 거의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막 완벽에 가까운 키토제닉 식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책이 1위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쵸,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해외에서는 이렇게까지 어떤 키토제닉이랑 관련된 도서가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이러진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 1위 건강 부분 1위라는 게 상당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게 나름 선풍적인 인기를 끈 책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완전 무결 2주 다이어트 이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거가 굉장히 눈을 끌어야 하필이면 또 검정색 그 바탕에 주황색으로 눈을 빡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네. 사실 이 책 원제가 블랙풀프 다이어트잖아요. 그 방탄커피 다이어트인데 그 제목을 최강의 식사라고 바꾼 것도 저는 신의 한 수 같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완전 무결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다음에 거의 막 2주 다이어트라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2주 10kg 이런 거 2주 3주. 네, 2주 3주. 4주는 안 돼. 사주는 안 돼. 한 달 너무 길거든.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 책을 좀 다이어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또 시즌이 딱 다이어트 시즌이잖아요. 요새. 맞아요, 정말 레알. 특수를 노리고 바로. 저는 근데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키토제닉이 어쨌든 방탄커피니 키토제닉 이런 게 좀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면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너무 반갑고 환영할 좋아요. 일이죠. 환영해요. 그리고 사실 책 내용도 좋잖아요. 나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쁜 내용은 하나도 없죠. 내용보다는 방식이 조금 자극적이긴 한데. 약간 친절한 책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그죠. 어떤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너무 타이트하니까 약간 공격적인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맞아요.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이 식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좀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강한 어조와 맞아요. 네, 너무 분명한 그 말투 때문에 조금 초보자들 좀 그럴 것 같았어요, 저는. 네, 오늘 그래서 이 책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챕터가 총 13개 챕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왜 우리가 이 최강의 식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고, 중간 부분부터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해 나갈 수 있는지 좀,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이론서들이 이런 게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라라는 거를 설명을 잘 못 해주잖아요. 네. 사실 해주기가 쉽지도 않고. 네. 근데 이 책이 너무 단호하게 너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해, 막 이렇게 가이드를 명확하게 해주니까 오히려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이거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바이오 해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킹을 해보니 이런 방식이다. 내가 해킹을 해서 알아낸 경로다라는 것을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를 넣어가지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래서 그런 거구나라는 그 어떤 정돈이 되는 느낌? 그런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이 책이 100% 맞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책을 따라해서 몸이 건강해진다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따라하기가 너무 힘든 게 단점이지만. 네. 저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물론 또 제가 해독에 꽂혀 있어서 그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뭐 해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나요? 근데 이제 완전 무결이라는 이 단어에서 주는 느낌이 뭔가 우리가 식탁에서 너무나 쉽게 먹게 되는 그런 독소들을 그러니까 배제시키고 먹는 식단 이런 거를 추천을 함으로써 이제 그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그게 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 뇌의 구성 성분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뭐랄까 머리도 좋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논리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IQ 20 높아진다고. 그런 것들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뒤로 가면 뒤에서 어떤 지방이 좋은 지방이고 어떤 지방이 안 좋은 지방인지 쫘라락 이렇게 해놓고 뭐 단백질도 그렇고 탄수화물도 그렇고 이렇게 쪼라락 해놨잖아요. 네. 그게 한눈에 들어와서 참 좋더라고요. 예, 그 부분 정말 좋아서 메모하면서 봤거든요. 네. 저는 그 어떻게 그러니까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도 좋긴 했는데, 그 페이지 하나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먹어라라는 그 표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시간대별로 해서 뭐 아침은 방탄커피 마시고 오후 한 4시 5시 이후부터 뭐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살을 빼고 싶으면 이런 타이밍에 뭐를 먹고 뭐 좀 그냥 유지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표가 있거든요. 네네. 책에 한 페이지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사실 요새 제가 단식 관련해서 책을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간헐적 단식 16대 8이나 18대 6이나 뭐 이런 거를 한눈에 딱 들어오게끔 어떻게 먹어야 된다라는 식의 그 가이드가,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책 보면서. 근데 저 이 먹는 타이밍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이어트와 관련된 상식은 뭐 조금씩 계속 그냥 깨 있을 때 먹어서 이제 포만감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서 뭐 그런 폭식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약간 일반적인 다이어트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최강의 식사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이론들에서도 그렇고, 또 그 미국의 퍼펙트 다이어트인가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이제 인간한테 제일 좋은, 인간의 신체적으로 뭔가 기능적으로 제일 적합한 식사 시간은 일몰 이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생각나면서 왜 그럴까 그냥 저만의 추측을 해봤는데, 이제 인류가 태어나서 막 수렵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막 사냥하고 그래서 막 온 가족들이 이제 저녁에 모여가지고 뭐 채집한 것도 먹고 수렵한 것도 먹고 막 좀 그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뭔가 시작된 거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봤어요. 저도
뭐 건강하려면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먹는 거가 몸에 나쁘다고 하긴 힘든데 문제는 그렇게 먹으면서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듬뿍듬뿍 막 네. 쌓아서 먹잖아요. 그 실제로 우리가 하루 3끼를 먹은 지는 100년도 안 되지 않았을까요? 그쵸. 음, 예. 그죠. 노동자들이 점심 시간, 휴식 시간 가지려고 이제 음. 점심을 먹기 시작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하루 3끼 먹는 건 그쵸, 이해가 그쵸. 되는 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을 계속 쓰고 몸 안에 글리코겐이 소비가 되고 체력이 딸리고 이러니까 하루 3끼를 먹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되게 그 오전 시간에 방탄커피만 마시면서 거의 한 3시, 4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지만 괜찮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네. 따라해봤어요. 한번 그 패턴을. 근데 확실히 전날 이제 여기 책에 나오는 식사 패턴을 하다 보면 이제 저녁을 좀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많이라기보다는 이제 푸짐하게. 네. 넉넉하게. 왜냐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으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아침이 별로 배가 안 고프고 네. 그러면 이제 점심 때쯤 돼서 배가 고파질 때 방탄커피를 방탄커피, 마시고. 근데 이 방탄커피가 배가 부르지는 않는데 딱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그냥 허기를 면하게 해주는 정도.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먹으면 배가 불러서 식욕이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는 배가 네, 그렇죠. 불러요. 기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배가 불러서 끼니 대용이 되시잖아요. 네, 근데 그쵸.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오후 한 3시, 4시, 5시까지 참을 수 있는 어떤 게 약간의 에너지를 살짝 밀어주는. 약간 그런 거 아닌가? 그 배고프다는 생각을 약간 지워주는. 그쵸. 그쵸. 나 맞아요. 뭐 먹어야 돼 하는 그런 느낌을 좀 이렇게 억눌러주는. 맞아요. 네. 이게 아마 금채님의 사랑이 담긴 방탄커피라서. 맞아요. 제 사랑이 없으면 또 그렇게 안 네. 되는. 이게 책에 그렇게 써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방탄커피를 마셨을 때 점심 때쯤 전 이제 원래 아침은 안 먹으니까 점심 때쯤 방탄커피를 마시니까 진짜 저녁 때까지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저녁 먹고 다음날 또 아침 거른 다음에 그냥 또 점심 때 방탄커피를 먹고 또 저녁을 먹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일일씩을 하신 그게 거잖아요. 잘 맞아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 책에 그렇게 한 방법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그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예. 저도 신기한 거 있어요. 저 방탄커피 만들 때 막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맛있다고 왜 집에서 제가 하면 이 맛이 안 나오죠? 막 이랬는데 제가 여기 이 책 맨 뒤에 나오는 이제 방탄커피 레시피가 있거든요. 근데 그 레시피 거의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제 무무를 깨우친 레시피. 펜타일에서 이제 만들 때 원두도 한 30g 이렇게 쓰거든요. 네. 육드립할 때.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한 300ml 정도 내리고 거기에 이제 그 기버터랑 MCT 오일 반반 섞인 거 또 한 5g? 그 정도 넣고 이제 위인 갈아서 마시면은 그렇게 이제 레시피가 그랬는데 그거 드시니까 제일 맛있대요. 5g이면 어느 정도예요? 티스푼으로 그러니까 왜 그런 요리할 때 계량하는 그 네. 티스푼 말고 네. 그냥 집에서 쓰는 네. 티스푼. 진짜 차 스푼 그거 3스푼 정도? 3스푼. 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맛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요 정도 넣으면 적당하겠지 이러면서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했던 건데 되게 맛있다고 해주셔가지고 감각이 있으신 거죠. 그쵸? 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레시피를 찾아요. 이게 저희 네. 본능이었습니다. 혀와 입. 네, 아무튼 그렇게 뭔 얘기하나? 방탄커피 레시피, 방탄커피 레시피 제 얘기 좀 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의 본능으로 찾은 레시피가 네, 근데 책에 나왔다는 책에 이야기. 떡 네. 나왔다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네. 이제 뭐랄까 저희가 계속 앉아만 있는 생활을 주로 하잖아요. 거의 네. 움직임이 없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굳이 막 점심 시간에 꾸역꾸역 점심 먹고 와가지고 오후에 꾸역꾸역 졸면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막 몸 이렇게 점심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 막 이러면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짝 허기진 상태로 오후 시간에 보내니까 저는 더 업무 효율이라 그래야 되나 그 올라가더라고요. 예. 또렷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예, 맞아요. 가볍고. 네, 내 몸도 훨씬 가볍고 그래서 제가 출근을 8시에서 다시 퇴근을 하는데 요새 그 아침 시간 효율이 진짜 확 올라가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업무가 오전에 다 끝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처음에 이거 시작했을 때 아침에 너무 이게 딱 눈이 그냥 알람 없이 뿅 하고 눈이 딱 떠지면서 일어나서 바로 할 일들을 했는데 그게 아침에 해야 될 모든 일이 끝나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 먹고 졸고 막 이랬는데 네네네. 일이 아침에 그냥 정신 딱 집중해서 하면 아침에 다 끝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업무 효율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후도 되게 나름 또 알차요. 왜냐면은 밥 먹고 그 멍한 그 왜 식후의 그 느낌 있잖아요. 네. 그게 없고 또 점심시간대로 좀 나름 1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근데 이제 아침을 꼭 드셔야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뭔가 식욕에 이렇게 노예가 되시는 분들, 네. 그래서 1일 1식이 1일 1폭식이 되시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막 적극적으로 권하긴 힘든데 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허기를 참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허기에 좀 둔감하다 그러시면은 저는 요 책에 나오는 그 스타일대로 16대 8 간헐적 단식 플러스 방탄커피를 마시는 그 형태 하시면은 이게 다이어트를 위해서 물론 살도 빠져요. 살도 잘 빠지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뭔가 삶이 좀 더 쾌적해지는 느낌?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간헐적 단식이 또 보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단식하고 나서 먹는 음식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단식해서 오히려 식욕이 올라가셔서 그 하루에 한 끼 먹는 거를 막 못 참고 막 탄수화물 막 드시고 당 드시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새끼 다 드시되 식단부터 오히려 좀 점검하고 가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보식 개념, 그러니까 하루 한 끼를 먹지만 이 책에 나온 대로 하루 한 끼와 그다음에 밤에 먹는 탄수화물 얘기가 있어요. 이 책 내용에. 네네. 그거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보통 저희 탄수화물 먹을 때 아침에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침에 탄수화물 먹고 싶으면 아침에 먹고 와. 그냥 하루 종일 다 써버리라 할까 이런 네네네. 개념으로. 근데 이거를 정반대로 밤에 먹으라고 하니까 심지어 자기 자기 직전에 네. 꿀 한 스푼 뭐 이런 거 네. 너무 신기했는데 이것도 해보니까 또 나름 책에서 이야기한 대로 뭔가 잠이 잘 온다던가 그런 장점이 있긴 있더라고요. 잘 맞으시나 보다. 그죠? 네네네. 근데 저는 그거 조금 해보기가 조금 무서운 것 같긴 해요. 왜요? 왜냐면은 저가 한번 하루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솔직히 그 꿀 한 스푼 먹고 자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는 얼굴이 되게 퉁퉁 부었거든요. 진짜. 근데 그거는 이제 안 먹던 탄수를 먹어서 그냥 일시적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다 탄수 안 먹다 먹으면 그 일시적으로 붓는데 그냥 그건 수분이니까 괜찮다고. 그런가요? 그것도 네. 익숙해지면 덜 네. 붓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원래 찌팅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 밤에 탄수 조금 먹는다고. 아니 심지어 사실 탄수를 조금 먹지도 않았어요. 막 옥수수 한 줄 다 먹고 막 이러고 그랬는데 저 참고로 이게 진짜 꾸준히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 이거 일주일 했거든요, 사실은. 네네. 일주일 하다가 요새 또 못 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술 안 마시고 최강의 식사 나오는 식단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1일 1식 스타일로 아침 안 먹고 점심 때 방탄커피 마시고 저녁 때 약간 제가 위가 좀 안 좋고 생채소 같은 걸 먹으면 좀 안 좋고 예. 고기도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아무튼 제 몸에 맞춰서 저는 약간 갈비탕, 뭐 순댓국, 약간 이런 국물 위주로 네. 끼니를 때웠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한 끼 먹고 물론 밥은 당연히 안 먹고 그다음에 밤에 이제 뭔가 탄수화물 같은 거 먹으라 그래가지고 뭐 옥수수도 먹기도 했고 뭐 빵 먹은 날도 있고 그냥 약간 좀 자유롭게 먹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물론 절대적인 칼로리가 훅 떨어지긴 해요. 그렇게 먹으면 하루에 한 1200, 1300? 제 기초대사량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왜냐면 제가 한 거의 1800, 2000까지 먹어도 살이 빠지는 몸이거든요. 네. 근데 1200 그 정도 먹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식단 자체가 뭔가 되게
살을 빼주는 식단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일주일에 거의 한 3kg 정도. 네. 살이 무섭게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좀 제 몸에는 잘 맞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까지는 안 했고 한 4일, 5일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방탄커피를 점심이 아니라 아침에 먹고 점심 저녁도 다 먹었어요. 근데 네. 이제 뭐 좀 챙겨 먹을 시간도 좀 없고 그래서 이제 점심 저녁을 샐러드로 먹긴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몸도 되게 가볍고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2kg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 이유가 제가 잠을 좀 못 잤어요. 아, 영향 크죠 그거. 네. 근데 밤에 탄수를 안 먹어서 그래요. 꼬라 스프 먹었어야 네. 되는데. 이게 근데 진짜 밤에 뭘 먹고 자는 게 우선 당장은 잠이 되게 잘 오고 잘 맞아. 자요. 근데 그때 부었을 때도 잠은 되게 잘 잤어요. 그죠? 이게 너무 신기해.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 선생님한테 네. 이거 이런 식의 이게 왜 가능한 거냐. 너무 이론적으로, 신기하다. 네. 이론적으로 저 이렇게 하고 살도 되게 많이 빠지고 잠도 너무 잘 자고 좋다. 얘기를 했더니 이게 궁극적으로 건강에 좋은 건 아니래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뭔가 그러니까 밤에 사람이 우리 특히 저탄고지 LCHF 하시는 분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잔다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혈당이 잘 때 혈당이 떨어지면서 코티솔 분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혈당을 높이려고 네, 코티솔 네. 분비가 되는 건데 이제 그게 또 일종의 몸을 자극하는 요소가 스트레스죠. 된대요. 그래서 잠을 깊게 못 자고 오래 못 자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탄수화물을 먹음으로써 그 코티솔 분비를 낮춰주니까 사람이 숙면을 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뭔가 당장 효과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네. 잠을 잘 자니까. 네, 근데 네. 이게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잠을 잘 자고 있다면 본인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를 의심해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야 무서워. 무섭다 그죠? 진짜.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말을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으면서 잠을 잘 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잠이 너무 안 오시거나 잠을 그죠? 정말 너무 못 네네네. 주무셔서 이게 전반적인 건강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그쵸? 정도라면 네. 선택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네. 아니면 조금만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만 먹어야죠. 그러니까 꿀 한 한 스푼. 숟가락. 네, 책에 나온 대로. 옥수수 열알. 너무 너무 감질 나는데. 세모이 아니에요 세모이. 아니 근데 제가 잠 얘기를 왜 했냐면 네. 이 책에서도 잠을 한 챕터로 이제 총 맞아요. 13 네. 챕터인데 한 챕터로 또 네, 분류를 수면 해킹. 해놨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이제 일하면서 잠을 못 자가지고 되게 많이 피곤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좀 생활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많이 주고 뭐 기분도 그렇고 뭐 업무 효율이나 뭐 여러 가지 건강도 그렇고 막 관절이 막 쑤시더라고요. 역시 그럼- 잠은 진짜 네. 보약입니다. 진짜, 네. 저는 이제 그래서- 불면증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잠이 진짜 스트레스 다음으로 중요한 느낌. 네. 너무 그 금채님 최근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뭐 잠도 좀 쉽게 못 주무시고 이랬던 게 근데 두 개가 되게 첫째 스트레스, 둘째 잠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진짜 그죠? 점오. 약간 그런 느낌인 게 그렇잖아요. 잠을 잘 못 자면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못 자고 맞아요. 약간 그런 악순환. 네. 그래서 그냥 좀 적절히 아까 캐스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선택적으로. 내가 잠을 정말 너무 못 자면은 그리고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막 미친 듯이 증가한 거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 전에 어떻게 살아왔느냐도 영향을 당연히 맞아요. 미칠 것이고 호르몬 맞아. 문제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먹고 잠을 잘 자고 좀 활기차게 사는 방향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문의와 상의를. 그렇죠. 예, 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결정은 제 몫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고 저런 거고 뭐 내 몸의 상황에 맞춰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잠을 못 자고 인슐린 저항성을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기 위해서 잠을 못 자고 낮에 하루 종일 길대면은 코티졸 분비되지.
아 그쵸 더한 악순환에 빠질 수도 그쵸.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제가 저는 그래도 먹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 같은 경우 받은 솔루션은 그거예요. 그 시간을 조금 그러니까 자기 직전에 먹는 거를 조금씩 시간을 늦추래요. 1시간 전, 2시간 전, 3시간 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씩 최소 땡기는 거구나. 예, 그 최소 자기 전 3시간 전에는 뭘 먹지 않는 게 가장 좋고 4시간 전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금씩 늦추는 방식으로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 잠을 잘 잘 수 있게 될 때까지만 그 방법을 시도하다가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면 그때 또 중단도 해보고 네, 그렇죠. 아니면 네. 양을 좀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아니 양은 이미 막 그러니까 물론 저는 많이 먹긴 했지만 그래서요. 양심 고백 할 말이 없네요. 메인님의 양심 고백 아니 한 숟갈 먹다 반 숟갈 먹다가 뭐 네, 반반 뭐 그쵸? 그런 뭐든지 식으로. 뭐든지 다 서서히 변화를 하면은 다 적응하니까 사람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는 그리고 또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러니까 막 간헐적 단식 책 많이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간헐적 운동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막 이런 뭐랄까 대체의학, 기능의학 네. 뭐 약간 이런 네. 책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책들에서 간헐적 운동을 많이 얘기를 하고 일주일에 2번만 하면 된다, 1번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솔직히 아직 잘 안 믿겨요. 그게 진짜 정말 이게 매일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몸에 좋을지? 근데 조건이 그 고강도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헐적 일주일- 고강도 운동인데 그쵸. 그게 되게 음. 큰 조건인 것 같던데.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 칼로리 소모나 그런 면에서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 운동이 신체에 주는 스트레스 차원에서라도 좀 그게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번뜩 드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책에서 이렇게 간헐적 운동을 이 책뿐만 아니라 간헐적 운동을 강조하는 책들의 공통점은 운동이 살을 빼주지 않고 않는다. 운동이 근육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그거를 맞아요. 이제 대중들에게 기존 상식을 어떻게 최대한 이렇게 깨주려고 더 강조를 하는 것뿐이지 운동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쨌든 맞아요. 이 사람들도 운동을 하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예, 예. 하고 운동을 권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매일 헬스장을 가서 막 매일 이거를 이구지구 막 해야만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어쨌든 운동은 우리 몸에 필요하다라는 게 네. 그냥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얼마 전에 제가 페북에 올라온 글을 하나 봤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그거 봤어요. 그쵸? 예. 되게 좀 내용 신선했죠. 그게 그러니까 뇌가 우리의 모든 어떤 감각 인지 능력이 발달되는 이유는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시각, 촉각, 뭐 청각, 뭐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예, 발달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많이 쓰라고 몸을 그런 의미로. 근데 실제로 그 예전에 종이 접기가 치매 예방에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림 그- 그리기 뭐 예. 실뜨기 그러니까 그런 종이 접기가 사실은 손끝으로 되게 이렇게 예민하게 네. 하는 네. 운동이잖아요. 손끝으로 하는 운동.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종이 접는 방법을 외워야 되니까 뇌를 많이 써야 돼서 이게 치매 예방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미세 근육 움직임. 예, 이걸 끊임없이 손을 쓰는 것 자체가 뇌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말할 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발달? 뇌를 계속 이렇게 사용해 줌으로써 퇴화되지 않게끔 해주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그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멍게 얘기가 나오는데 뇌를 먹는 거? 네,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 생존에 유익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죠. 퇴화시켜서 버리는 무겁지 거죠. 그리고 심지어 뇌가 우리 몸의 에너지 25%인가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그거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뇌를 좋게 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반드시 동반해서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사실 뒷부분에 상당히 많이 할애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키슬링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로드맵이라 그러나 네네네. 요 책 약간 옆에 이렇게 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좋지 않은 음식 뭐 이래가지고 종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좋게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네, 그래서 윗부분에 있는 거를 위주로 메모를 해놓고 그 아이패드에 꺼내가지고 거기다 메모하면서 그렇게 해놓고 다음 장을 어떻게 볼 건지 식단 일주일치를 짜놓고 장을 보러 갔어요.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요. 네.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제 멋지다. 이 가이드 자체는 좋은데 이 가이드대로 먹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솔직히. 맞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이 책에서 물론 그러니까 이런 로드맵도 좋은데 약간 뭐 예시 한 달 식단표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조금 더 편하지 근데 애초에 않았어? 막 여기서 그래스페드 고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에 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게 맞아요. 조금 아쉬웠어요. 그쵸. 그 부분이 좀 근데 그거 아니면은 막 먹으면은 막 죽을 것처럼 설명을 해주세요. 막 곰팡이 이야기랑 이미 죽었어. 네, 맞아요. 환경 독소 이야기 이런 게 너무 좀 무서워서 사실 저탄고지를 웬만큼 하고 계시던 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책이 뭔가 저탄고지에 대한 이렇게 입문서이신 경우에는 못한다고 하실 것 나는 같아요. 이런 거 난 못해. 이렇게 못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기존에 상식적으로 되게 좋다고 했던 막 현미 이런 것도 엄청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맞아, 방금 그 맞아. 얘기 하려고 했는데 현미를 먹을 거면 차라리 백미를 먹으라고 네. 나와 있잖아요. 그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저도 백미 식이섬유가 그렇게 도움이 안 돼? 이러면서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뭐 과일 같은 것도 과일은 근데 워낙 저희는 이제 체리류가 좋다 이런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네. 막 저는 사실 복숭아 너무 좋아하는데 복숭아 먹지 말라고 돼 있어서 아니야 나 먹을 거야. 현실 부정. 현실 보자 아니야 괜찮아 막 이러면서 네.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 충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네. 맞아. 뒷부분이 센세이셔널했어요. 약간 공격적이고 충격적이고 막 그랬어요 진짜로. 네. 근데 이제 확실히 너무 공감하는 부분은 이제 고기 종류를 어떻게 고르느냐에 대한 이야기. 네. 네, 저는 그거는 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좀 공포스럽긴 해요. 그 모든 환경 독소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방에 녹아 있고 우리가 그걸 먹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좀 무섭긴 여기서 한데. 먹지 말라고 했던 걸 그동안 되게 열심히 먹으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그 등줄기에 쫙 소름이 아마 돋더라고요. 이 책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나는 고기를 못 먹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동안 내가 뭘 먹은 거지? 막 이러면서. 네. 근데 전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그 로드맵 주면서 이제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잖아요. 완전 무결에서 뭐 위험 천만 이렇게. 근데 그렇게 배열을 한 이유를 되게 자세하게 적어줘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원인을 알고 그게 왜 그런지를 알면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당근에 비타민 A가 많다. 그래서 뭐 많이 먹어라.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비타민 A가 뭐 어디에 좋기 때문에 뭐 많이 먹어라. 뭐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비타민 A가 든 다른 음식도 먹으면 좋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원리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의 원리를 잘 풀어놔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음식을 먹을 거면 이런 방식으로 먹으면 좀 더 보완해서 먹을 수 있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뭐 가짓과 채소는 익혀 먹어라 뭐 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아예 절대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느낌보다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완해서 이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저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뭔가 이 약간 기카다 그러잖아요. 덕스러움이. 이 뭔가 저자의 덕스러움이 묻어나는 우리 거야. 진짜 완전 그 정말 덕후인 게 자기 몸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그러니까 바이오해킹 그러니까. 해가면서 네네네. 한 거잖아요. 정말 어떤 덕력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일인 것 같아요. 덕중지덕은 양덕이라고. 양덕 무섭죠. 진짜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이거를 다 따라하기는 힘들지만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게다가 덕업일치 시켰잖아요. 실리콘밸리에 회사도 만들었어. 와이프는 의사래. 짱인 것 같아요, 진짜. 최고다 진짜. 덕과 사랑을 잃지. 제가 이 책 후기를 인스타에 올릴 때 막 이 사람 장사꾼이라고 네. 약간 좀 너무 막 그 방탄커피 부분에 집중하지 말라는 식으로 네네네. 이제 올렸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덕업일치. 너무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쵸.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로 일을 하는 그쵸. 거죠. 맞아, 맞아. 근데 저자세- 장사꾼. 저희 저자세 3명이 약간 덕후 기질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덕후 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 네, 참,
사실 이 책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 시기에 나온 책이 그 케토 클래리티 뭐죠? 지방을 태우는 몸인가? 지방을 태우는 예, 몸, 네. 그거 그 책이 사실은 그 책은 진짜 약간 바이블 성경 같은 느낌으로 야, 너무 막 그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아주 뭔가 성경 충만하네. 10개명 막 이런 거. 네. 기름 충만한 책인데 개톤 충만한 책. 아 그렇죠 개톤 충만한 책인데 그 책이 좀 재미는 없어요. 사실 그냥 옳은 이야기만 계속하는 책이고 아, 네. 솔직히 핵노잼이죠. 아 그렇죠. 아 그리고 되게 책이 읽다 보면 방어적이라는 느낌이 받아요. 그러니까 워낙 사실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해명. 예 그런 식의 글들이 내 많아서 말은 뭐 꼭 이런 건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네네. 찌질해. 찌질. 아니 그래도 그만한 책은 없어요. 사실 맞아요, 진짜 저는 맞아요. 만약에 딱 한 권을 읽으라면은 그 그치. 책을 예, 지방을 태우는 저도. 몸 그 책을 추천하지만 뭔가 개인적으로 내용이 재밌고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최강의 그래서, 식사. 그러니까 네. 그 공격적이거나 그렇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자극적인 네.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섹시한 느낌? 아 그렇죠. 네. 네. 역시 미디어는 황색 저널로. 저 자세도 약간 황색으로. 네. 아 그러면 조회수 10,000명 찍나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막 방탄커피 뭐 이러면서 결국 따라했잖아요.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해봐야 또 좋은지 맞아, 좋은지 안 아닌지 좋은지 알죠. 맞아. 말을 네. 해주죠. 네. 제가 방송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멋지다. 프로셔요. 아, 네. 온몸을 던져. 저도 바이오해킹만 그랬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한 책인 것 같아서 이번에 예, 한번 저희가 이 책을 주제로 네, 이야기해봤습니다. 얘기를 해봤어요. 네, 재밌네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책 뭐 나올 도서 때마다 추천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책 읽어주는 저자. 뭐 논문 어.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네네. 재밌네요,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한 책으로 최근에 나온 책 2권 최강의 식사랑 지방을 태우는 몸 추천드릴게요. 꼭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한번 해보시고 최강의 식사 한번 나오는 그 스타일로 해보시고 후기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러면 소개해드리면 재밌지 않을까요? 선물 드리나요? 맞다. 저희 저자세 사연 보내주시고 채택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선물을 드리기로 정했습니다. 오! 그 라스 카페 운영진이신 4번 타자님께서 네. 저번 저희 라스 카페 정모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저자세가 사연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4번 타자님께서 선물 증정하시냐고 그래서 아니 저희 선물은 안 드리고 있는데 그랬더니 선물을 걸어야 사연이 들어오는 거라며 그래서 그 선물을 조금 라스카페 차원에서 조금 도와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랑 손가락 걸고 약속도 하셨고요. 증인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발뺌하지 못하실 겁니다. 네. 저희 사연 보내주시는 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저희 저자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lchfpodcast@naver.com lchfpodcast@naver.com입니다. 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이제 조금씩 사연이 오고 있어요. 이제 저희 한 다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게스트도 쌓아놓고 쌓아놓고 아마 할 수 있어요. 조금 망설이셨던 거 아닐까요? 그런가 봐요. 예, 그런 거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네. 길고 예쁘게 안 써주셔도 네, 돼요. 그냥 한 2-3줄 보내주셔도 저희가 그거 가지고 시커먼 1시간 떠들 수 있습니다. 맞아. 아, 내가 만든 방탄커피 맛없어 금채님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 메뉴 너무 예뻐요 이런 거.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 저희 5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